여름이면 유독 다한증과 액취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 지긋지긋한 다한증과 액취증 극복법,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의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천연 보호막으로선 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네, 땀과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땀 자체는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다한증이라는 병으로 부르고요. 땀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하는 액취증도 땀샘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땀이 나오다가 막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보이는 질환인데요. 이걸 땀띠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땀이 나면서 우리 피부 진균, 곰팡이가 잘 생겨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어루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다한증, 액취증, 땀띠, 그리고 어루러기가 모두 땀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름처럼 올해 너무 덥죠. 오늘도 너무 더웠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 땀이 많이 흘리면서 이런 질환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나야 다한증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다한증은 왜 발생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람의 체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땀의 양은 체표 면적과 저희 활동량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사우나를 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을 3개씩 들고 다녀요. 아니면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양말을 5개씩 들고 다녀요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한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다한증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땀샘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고 땀을 많이 만들게 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시작하면서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성인기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발현되게 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요. 네. 이 다한증 같은 경우는 약간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원발성 다한증이라는 거는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땀이 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어떤 2차적인 다한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때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을 보셔야 되고요. 또는 당뇨가 있는 경우도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고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요. 혈액암 중에 일부는 밤에 정말 이불이 푹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야간 발환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에도 이렇게 속발성 2차 발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저희가 4점 척도로 보게 되는데, 어려운 말로는 다한증의 중증도를 자가 척도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가장 심할 때 4점, 가장 괜찮을 때 1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3점이나 4점 정도 되면 병원에 오셔서 혹시 내가 다한증이 아닌가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지표는 실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얼마큼 좋아지는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4점인 환자가 치료를 잘해서 3점으로 되면 땀의 양이 50%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4점인 환자가 치료를 잘해서 2점으로 되면 80%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자가 주관적으로 나의 땀을 측정할 수 있고 다한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 척도와 병원에서 요오드 전분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표랑 주관적인 징후를 모두 같이 보는 것이 진단의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한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다한증의 치료는 첫 번째는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거지만 두 번째는 그걸로 안 되면 바르는 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국소 치료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약국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 가면 데오도란트라는 게 있는데, 데오도란트는 궁극적으로는 땀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가루 같은 거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느낌을 주거나 냄새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땀샘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얘 특징은 땀이 있을 때 바르시면 안 돼요.
다 깨끗하게 씻고 땀이 하나도 없을 때 이거를 발라놓게 되면 땀샘의 입구에 이 성분이 막고 있다가 밑에서 땀이 올라오면 젤리 형태로 여기를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땀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약을 6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변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을 권하지는 않고 난 도저히 너무 땀 때문에 나갈 수 없을 때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바르는 약 중에 보톡스 성분 같은 것을 바르게 되면 땀샘을 활성화시키는 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르는 약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데오도란트나 알루미늄 성분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땀이 나는 겨드랑이에다 발라서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재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필요한 네, 건가요? 이건 전문 의약품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3점, 4점이어서 너무 괴로울 때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10월부터는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시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보톡스를 주름만 피는 줄 아셨죠? 보톡스는 땀을 덜 나게 하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보고요. 보통 1cm 곱하기 1cm 한 샷 정도로 놓습니다. 또는 성분들을 이온 영동 버프로 넣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레이저 같은 경우 땀샘을 지지는 국소적으로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어떤 국소 시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척수신경을 따라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그 교감신경을 절제함으로써 그쪽에 땀을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환경 교정, 그다음에 바르는 약, 그것도 안 되면 시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수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환 액취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다한증의 영향을 받는 땀샘은 에크린 땀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그냥 표피로 바로 땀이 나오는 맑은 땀을 에크린 땀샘에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이런 회음부 쪽에는 털 구멍이 있고 그 털에 나오는 구멍에 피지샘과 같이 땀샘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고요. 네. 이 땀은 조금 더 끈적거리기 때문에 세균에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취증은 이 아포크린 땀샘에 나오는 땀을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잘못된 세균들이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냄새가 나는 성분, 뭐 지방산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아포크린 땀샘이 많다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균이 많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한증과 액취증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질환인가요? 우선은 그 땀의 공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한증은 아까 에크린 땀샘이라는 공장이기 때문에 표피가 있으면 이 안에서 물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땀샘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아포크린 땀샘은 우리가 모낭 옆에 나오는 어떤 피지샘과 그 옆에 있는 땀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다르니까 두 가지는 다른 질환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액취증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땀이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세균 때문에 한 번 더 가공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땀이 많이 나오는 다한증과 액취증은 다른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취증도 혹시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보통 목욕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가 되면 땀 양 말고 겨드랑이 이렇게 한번 냄새를 맡아볼 수 있고 이 2시간이요? 네, 2시간에 거리는 보통 한 3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속옷에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산들이 많이 되면 이런 겨드랑이 쪽에 하얀 속옷을 입었을 때 약간 네. 노랗게 착색이 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귀지가 축축해 하는 분들도 액취증하고 연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지도 축축하고 내가 이쪽에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한번 진단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요오드 전분 검사를 통해서 여기 정말 땀이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액취증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4가지 진단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수술적 혹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수술적인 방법은 다한증하고 똑같아요. 바르는 보톡스를 쓰거나 알루미늄 성분으로 땀을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포크린 땀샘은 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땀샘을 다 제거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네. 요새는 레이저 중에 고주파 레이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절개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찢어버리게 되면 아포크린 땀샘을 파괴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정말 너무 심한 경우는 수술적으로 저희가 아까 교감신경을 절개해서 전체적인 땀을 다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액취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최근에 그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절개하고 여기를 좀 지져서 아포크린 땀샘의 수를 많이 줄이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포크린 땀샘은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청결하게 하면 조금 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한증이나 액취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선은 뭐 데오드런트라든가 다음에 우리 알루미늄 성분으로 땀을 좀 덜 나게 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법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그런 약들을 바르기 위해서는 전날 뽀송뽀송한 상태로 약을 발라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걸 다시금 강조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돼서 땀이 많이 나니 심호흡,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명상을 통해서도 땀이 조금 덜 난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옷을 선택하는데도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면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땀이 날 때 우리 몸에 있는 체성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강한 카페인, 다음에 향신료가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땀에서도 약간의 애매한 어떤 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향신료나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다한증과 액취증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